그렇게 해서요. 전압 상승, 전압 강화. 전동기일 때는 뒤집어지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동기기는 스스로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뭘 가지고 조정해요? 스스로 역률 조정 가능하다, 동기기. 근데 뭐를 조정해서 역률을 조정해요? 계좌전류. 그죠? 근데 이게 발전기일 때하고, 제너레이터요. 자꾸 G라고 쓰는데 이 제너레이터 발전기 얘기입니다. 동기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모타, M, 전동기하고 요게 계좌전류를 늘리고 줄이고 할 때 이게 서로 반대로 위상이 변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제 공급하는 입장, 소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자, 발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좌전류를 증가시켜주면 계좌전류가 증가되는데 계좌는 결국은 L이라고 그랬죠, L. 그러니까 계좌의 발전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동기발전기에서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L이니까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공급하게 된다. 더 공급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그러니까 전력계통 전체에 지상 무효전력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 맞나요? 그래서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전체 지상 무효전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된 지상전력값이 증가되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가 위상이 진상된다고요? 지상된다고요? 전체가 지상된다 그랬죠.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역률이 또는 뭐 위상이 위상이 뒤진 쪽으로 지상으로 변화한다. 그럼 나머지는 다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발전기에서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치상되니까 계좌전류를 감소시키면 반대로 진상 쪽으로 위상이 변해 나갈 거고, 전동기는 발전기하고 다시 반대죠?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전동기는 전기를 소비하는 입장. 그래서 전동기의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지상 무효전력을 소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있는, 전력계통 전체에 있는 무효전력을 소비를 시키니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 변화하게 돼요? 전체 역률은 진상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앞선 지상값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를 해서 남아있는 지상값을 자꾸 없애주니까, 쓰니까 진상 쪽으로 변화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계좌전류를 쓰던 걸 줄이니까 이렇게 되면 지상되는 거고. 맞나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뜬금없이 중요하니까. 동기기에서. 자, 확인을 한번, 어차피 이건 썼던 거니까 지울게요, 그냥. 자, 중요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중요한데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얘도 나중에 헷갈리게 생겼죠? 그죠? 자, 직축반작용, 이제 전압 강화를 일으키고, 전압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이거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전기자 반작용 중에 이 직축 반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압이 더 상승될 수도 있다. 원래 나와야 되는 전압보다. 맞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전기자 반작용이, 이 직축 반작용에 대해서는 마치 회로에 XL이 있는 경우 또는 XC가 있는 경우처럼 결국은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이. 보통 회로상에
XL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XL은 보통 전압 강화를 보통 일으키게 되죠. XC 콘덴서에 의한 용량성 리액턴스가 큰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페란티 현상처럼 전압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역할들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원래 XL이나 XC는 아닌데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동기기 내부에 XL이나 XC가 있어서 이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결국은 따져가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전압 강화나 전압 상승분, 즉 직축 반작용에 의한 이 전기자 반작용을 이게 결국은 마치 XL일 수도 있고 XC일 수도 있는데 마치 뭐처럼? 리액턴스처럼 결과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상승 또는 전압 강화에 대한 비례상수 부분, 비례 부분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여기서 마치 X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X는 전압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할지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지는 부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량성 부하에서 쓰느냐, 뭐 유도성 부하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그냥 진짜 리액턴스하고 구별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첨자로 이렇게 A라고 이렇게 보통 붙여서 씁니다. 나중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위상은 배제하고 얘기할게요. 이제 원래는 위상까지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이해하기 힘들어지고 그걸 이해시키려면 저도 힘들어지고 해서 위상은 배제하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요. 유기기전력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돼요? 유기기전력은 단자전압 V 발전기에서요. 플러스 전압 강하죠. 얘는 발전기가 만든 총 전압, 기전력. 얘는 결국 우리가 단자에서 쓰는, 부하에서 쓰는 부하 전압, 단자 전압.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 전압. 근데 발전기 바깥으로 전기가 나오다 보면 발전기 내부에도 뭐가 있어요? 내부에 임피던스가 있죠. 이제 직류기가 아니까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항도 있고, 이제 직류기에서는 어차피 직류만 다루니까 저항만 다뤘잖아요. 뭐 전기자 저항, 계자 저항, 이런 것만. 근데 지금은 이제 교류 발전기니까, 교류니까, 저항만 보는 게 아니라 리액턴스도 봐야 되고, 그 합친 걸 임피던스라고 하죠. 지금 뭐 회로도 같이 하니까 뭐 아시겠네요. 처음 하셨어도. 그러니까 이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그러니까 이런 형식 맞죠? 근데 이제 일단 위상은 배제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발전기가 만든 기전력이 1000V인데 우리가 단자에서 쓰는 전압이 뭐 900, 그냥 900이라 해볼게요. 900V. 뭐 이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900V. 그럼 전압 강화가 얼마여야 돼요? 위상을 배제하고 얘기하면 100V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V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압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 전압은 기전력에서 빼기 전압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쓰는 900. 그럼 기전력이 1000V를 발생시켰고, 뭐 바깥으로 발전기 밖으로 빠져나오다가 내부에서 한 100V 정도 전압 강화 생겼고. 그럼 이게 딱 맞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동기 발전기라서 운전 중에 부하에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뭐 지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됐어요. 발전기 내부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감자작용이 일어날 거고요. 발전기 자체에, 그렇죠. 이제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고. 전압강화가 나타나니까. 그죠? 실제로 기전력은 1000. 근데 전압강화가 100이에요. 내부에서. 그 우리가 쓰는 건 900이어야 되는데, 900이 걸려야 되는데, 전압 강화가 돼버리면, 이게 예를 들면 막 850 이렇게 나온다고요. 원래 나와야 될 전압보다 전압이 강화돼서 우리가 쓰게 된다고요.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뭐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기? 요 50을 더 해야 되겠죠. 1000에서 100 빼고 50 빼고 한 850 맞잖아요. 근데 이 50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I, 그러니까 전압 강화의 형식이니까 IR 또는 IZ, 뭐 IX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아까 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기는 비례상수를 뭐라고 하겠다고요? XA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I, X, A만큼의 전압 강화가 더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기에서. 그런 걸.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것 때문에 이걸 도입해야만 이게 회로적으로 맞아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도 이제 조금 더 써보면 기전력 빼기, 요 전압 강화라는 게 I, Z죠?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I. 어쨌든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거든요. 전기자 전류가 크게 흐르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도 세게 생기니까 전기자 반작용도 크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에 비례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IX 형태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전력 빼기. 이제 뭐 어차피 이 전압 강화 부분 이제 여기만 볼 건데, I는 뭐 전류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빼놓고서 가로 열고, Z 플러스 XA.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마이너스 I 이렇게 이제 밖으로 빼냈으니까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 Z가 어떻게 돼요, Z가? 임피던스 Z라는 게 결국은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 내부 리액턴스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회로적인 리액턴스가. 근데 이제 요 XA하고 이제 구별은 해야 되겠어서 요거를 XL이라고 지금부터 쓰겠다고요. XL.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J. 얘도 리액턴스니까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XA. 자, 요렇게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IZ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걸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동기기 한 상당, 삼상권선 중에 상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 하나만 놓고 얘기합니다. 삼상 전체를 놓고 해석하려면 힘드니까 그 권선 한 상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상만. 이걸 IZ. 근데 이제 저항이 있고 여긴 JJ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J 해놓고서 J를 가로 밖으로 빼고 이렇게 또 묶을 수 있는 거죠. 크게. 이렇게. 맞나요? 네, 그래서 요 R 플러스 J 가로 열고 XL 플러스 XA 요거를 요 부분을 요 전체를 동기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동기 임피던스도 임피던스니까 저항. 물론 이 저항은 요거 저항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 플러스 J 요 XL이랑 XA를 더한 걸 XS 해가지고 이걸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불러요. 동기 리액턴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할 이제 내용은 저 전기자 반작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하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요 얘기는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따로 얘기합니다. 6번으로.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이거 지우고. 자, 6번. 여섯 번째. 해야 될 게 방금 얘기한 동기, 임피던스. 네, 임피던스니까 Z, 역시 동기 임피던스, 그러니까 동기, 싱크, 약자로 S, 아까 동기 속도 NS 이렇게 했듯이 붙인 거예요. 동기 임피던스. 그러면, 자, 동기기. 여기에 전기자 권선이 그냥 저는 이거 뭐 분포권, 단절권 해가지고 그리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그냥 집중권으로 그려서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상이 몇 개? 네, 3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단자가 빠지고 이런 상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놓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동기발전기 요거를 그려보면 원래는 그래서 3상 무슨 결선? Y결선을 하니까 동기발전기를 보통 간략하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발전기 이제 회전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서 보통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동기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이거 그린 거잖아요. 상 3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있는 상 3개를 Y결선을 한 형태. 이제 안에 회전자는 안 그리고 바깥에 고정자 부분, 전기자 부분만 그려놓은 거예요. Y결선에서.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부하를 걸어서 써야 되잖아요. 3상으로. 3상 부하를 여기서 쓰겠죠. 근데 이게 3상을 놓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뭐 회로에서 지금 여기를 하시나 모르겠네. 대칭좌표법. 예. 힘들잖아요. 그거 하려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제 발전기 돌릴 때 상 3개는 똑같은 거 놓고 하게 되니까 이제 평형 기준으로 요 가운데는 0이라고 보고 0V라고 보고 그냥 요 중에 요거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놓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게 Y결선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걸 쓴다고요. 해석하는 방식을. 그래서 동기발전기 등가회로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한 상권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등가회로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상만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예요? 요 건선의 요 임피던스가 이게 이제 운전 시에 요 발전기 내부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내부의 임피던스인 요걸 ZS라고 한다고요. 동기 임피던스. 물론 그게 Y결선 돼 있겠죠. 3개 있겠죠. 3개. ZS. 이렇게 3개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까지 얘기 안 한다고요. 상 하나만 놓고 한 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회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 하나 놓고 여기서 부하를 걸고 쓰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상을 놨을 때 요게 우리가 쓰는 단자 전압. 맞나요? 단자 전압. 그러면 발전기 돌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 근데 이 권선에 뭐가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 동기기 한 상의 내부 임피던스 얘기하는 거니까 동기 임피던스라는 게 운전할 때, 부하 걸어서 운전할 때. 네, 그러면 요거에 이제 임피던스, 여기선 기전력만 놓고 이제 요 내부를 좀 회로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동기 임피던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스.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동기기 등가회로라고 그래요, 이거를. 되게 간단해요. 따지고 보면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전압, 여기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 다 더하면 그게 기전력이어야 된다. 그 얘기 한 거라고, 이게. 아까 했던 이 얘기가.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요? 지금 요거는 이제 내부 임피던스만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기는 전압 강화나 전압 상승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고, 이 속에. 요 두 개 더한 거라고요, 요 두 개. 요거. 요거는 전기자 저항.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이 속에는 전기자 이 권선 자체가 갖는 리액턴스가 있겠죠? 이것도 어쨌든 모양상 코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아까 누설 리액턴스라고 한다고 했던 거예요. 네, XL이 있고, 근데 전압 강화는 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도?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네. 또 일으키니까 요거 플러스 XA. 요 두 개를 더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기, 위에다 써야 되겠다. 동기 리액턴스. 됐나요? 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등가 회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동기 임피던스 ZS는 그래서, 자, 정리를 이제 뭐 식으로 물어볼 테니까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쓰면 돼요? 전기자 권선에, 이 권선에 뭐, 저항. R, 뭐, A, 이렇게 할까요? 전기자, 그냥 뭐, R이라고 써도 되고요. 뭐, 상관없어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근데 동기 임피던스 내에 총 리액턴스를 저기 뭐라고 한다고요? 동기 리액턴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예, 자세히 쓰면, 자, 어떻게 해요? 저항, 플러스, J. 자, XS 속에는 전기자, XL이라고 쓰겠습니다. 전기자, 무슨 리액턴스? 아까 여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불러요. 전기자 권선 자체 리액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플러스, 뭐가 여기에 더해져야 된다고요? 예,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그럼 이거를 크기만 계산해달라. 크기만. 뭐 이렇게 뭐 복소수 필요 없고 요거 그냥 크기 계산해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뭐 그냥 크기니까 크기만 계산해라. 보통 이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루트. 예,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XS의 뭐 제곱 이렇게 쓸 테고 뭐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쓰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누설 리액턴스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의 합 그걸 XS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로의 제곱. 기능사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있지 않아요? 기능사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크기만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들을 물어보는 문제에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ZS를 옴의 법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쨌든 얘도 임피던스거든요. 동기기 내부의 임피던스, 전기자 권선에. 이거 임피던스면 전류분의 전압이죠. 예. 전류분의 전압. 임피던스니까 전류분의 전압. 근데요, 여기 보세요. ZS면은 여기만의 임피던스죠. 자, 요걸 한번 회로가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기전력인 뭐 그냥 직류 회로로 여기 100V. 건전지. 근데 건전지 자체에도 내부에 뭐가 있죠? 내부 저항이 있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 예를 들어서 뭐 1옴 이래볼까요? 1옴. 건전지 또는 뭐 발전기 내부의 기전력, 발전기 내부 저항.
이롬.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전기를 쓰려면 여기다 이제 부하를 걸죠. 뭐 전등을 건다든지 이렇게. 전등을 걸었어요. 네, 보통 전등 저항 꽤 커요. 뭐 9옴 이렇게 해볼게요. 9옴.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9옴, 1옴 합치면 10옴에 100V니까 이거 10A 전류 흐르겠죠. 근데 이 10A는 부하 전류죠, 결국은. 부하 전류. 근데 부하 전류면서 결국은 발전기 내부 전류기도 해요. 뭐 이렇게 흐르니까. 그럼 여기 전압이 얼마예요? 우리가 쓰는 단자 전압이? 90V. 여기에 IR 하면 90. 여기에 내부 전압강은 10V. 우리가 쓰는 거 90V. 합쳐서 100V.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요. 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내부 저항만 알고 싶어요. 내부 저항만. 그럼 내부 저항이니까 R은 I분의 V죠?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요.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근데 여기 전류를요. 이거 10A 갖다가 여기다 놓고 10A 분의 기전력 전압 100V. 자, 이렇게 하면 몇 옴 나와요? 10옴 나오죠. 이 10옴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에다가 부하 저항까지죠. 그럼 여기다가요. 전류분의 전압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부하 전류, 전부하 전류 분의 전압. 이제 여기는 한 상만 놓고 얘기하니까 요 상의 기전력이 2죠? 자, 이렇게 하면요. 이건 임피던스가 무슨 임피던스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ZS죠. ZS 플러스 이 부하요. 우리가 쓰는 이 부하에도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피던스하고 내부 동기 임피던스랑 여기 임피던스랑 더한 게 계산돼서 나오죠, 여기. 근데 지금 알고 싶은 건 이 내부 것만 알고 싶다니까요. ZS만. 동기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만 알고 싶다고요, 여기에 나중에 발전해서 부하 다른 것까지 알고 싶지 않고 발전기 내부 것만.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이게 10A인데 만약에요. 이 회로가 단자가 이제 플러스 선 부하에서 쓰는 이게 마이너스 선인 거잖아요. 부하 쪽에서 보면 이 플러스 선하고 마이너스 선하고 여기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쇼트라고 그래요. 단락이라고 하죠. 이 단락되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냥 이렇게 흐르고 말죠. 단락된 부분을 통해서. 이 전류가 무슨 전류? 단락 전류. 단락 전류 얼마예요? 100A죠. 그럼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할 때 이 전류를 무슨 전류? 단락 전류 100A 분의 기전력 100V 하면 몇 옴이에요? 1옴 해서 내부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무슨 전류여야 돼요? 예, 발전기 단자가 단락됐을 때의 단락 전류여야 된다고. 이걸 자꾸 이렇게 이거 막 첨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못 외우시더라고요. 첨자가 붙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예,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S가 붙었기 때문에 반드시 S가 붙어야 돼요. 단락 전류분의 기전력이에요. 부하권 알고 싶지 않으니까. 동기 임피던스는.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근데 요 기전력은 한 상의 기전력이죠. 한 상.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몇 볼트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단자 전압은 무슨 전압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간 전압. 문제에서는 성간 전압을 알려줘요. 이 발전기, 동기 발전기 단자 전압 얼마 그러면 선간 전압이면은 요건 상전압 개념으로 봤으니까 이거에 몇 배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성간 전압으로 바꿔 쓰려면. 선간 전압 V를, 요건 성간 전압의 의미입니다. 단자 전압 V를 뭘로 나눠야 상전압이 되죠? 루트 3. 루트 3분의 V가 2잖아요. 그리고 이제 IS는 그대로 여기 붙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단자 전압으로 보통은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 이식을 쓸 경우보다는 이식을 쓰게 될 겁니다. 대부분은. 이식을. 근데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ZS를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구조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옴의 법칙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요. 여기서 요것까지 알고 계세요. 이제 이게 동기 발전기거든요.
동기발전기. 이 동기발전기에 여기 저항하고 동기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는데 실용상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용상 동기발전기면은 꽤 좋은 발전소에서 쓰는 발전기니까 거기 들어있는 권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항을 어쨌든 최소화시키겠죠. 그런데요, 저항은 좋은 재료들을 써서 상쇄시킬 수 있지만 이 리액턴스는 어떤 재료적인 형태로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경우에 실용상 보통 이 동기 리액턴스 값이요. 동기 리액턴스가 이 저항값에 비해서 보통 한 1, 20배 되는 건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리액턴스가 이거 저항값에 거의 한 20배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크기나 리액턴스의 크기가 이 배율이 저항과 이게 배율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어떻게 돼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실용상 동기 임피던스는 그냥 저항을 무시하고 동기 리액턴스로 보는 게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요. 문제에 저항 얼마, 리액턴스 얼마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으면야 계산을 해보는 게 맞는데 저항이 없고 동기 리액턴스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동기 리액턴스를 동기 임피던스로 그냥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같다라고 보시라고요. 동기기에서는. 그렇게 놓고 문제들을 푸셔야 돼요. 계산 문제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6번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동기 임피던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서요. 자, 동기기에 동기발전기의 단락. 동기발전기의 단락. 이건 하나 그래프를 좀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그래프는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로축은 그냥 시간축이에요. 시간축. 세로축은 단락전류. 자, 아까 이제 요 그림 보죠. 요 그림. 여기서. 자, 원래는 이제 발전기, 이제 물론 등가회로로 상 하나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상에다가 이제 상에 부하를 걸어서 발전기를 운전해서 발생된 전기를 다 쓰고 있었어요. 쓰다가, 자, 여기가 단자가 이제 부하를 끼우는 단자. 이게 여기선 여기죠? 여기가 쇼트가 됐다고, 선이 붙어버렸다고요. 어느 순간에. 여기가 딱 쇼트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없을 때는 이 자체의 임피던스 이제 ZS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기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 ZS에다가 뭐가 더해지게 돼요? 이 부하의 임피던스가 더해져서 이거 더한 거 분의 이거 굳이 식으로 쓰면 ZL, 이 L은 로드 부하액입니다.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이제 동기 임피던스 있었겠죠. 동기기 이 권선의 임피던스 한 상에 전체 임피던스 분의 기전력 ZS 여기에 임피던스
더한 게 전체 임피던스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예. 그게 이제 부하 전류죠. 부하 전류. 결국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부하 전류. 맞나요? 하다가, 그거 단락돼 버렸어요.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붙어버려. 이 앞단에서 이제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붙어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기 임피던스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단락 전류. 그죠? 네.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근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하 임피던스만큼이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이 단락 전류가. 아까 부하 전류보다 훨씬 크죠? 어디 갔지? 여기.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이거 분해 이거 되니까 이게 여기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전류는 크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있었을 때, 부하가 있었을 때 한 요 정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한번 해봐요. 요거는 I, N 할까요? 전격 전류. 그냥 전부하 전류, 부하 전류. 요 정도 흘렀는데, 단락이 딱 일어나는 순간, 자, 여기서 단락이 됐다고 해봐요. 어느 순간에 여기가 딱 붙어버렸어. 순간적으로. 딱 붙으면, 이쪽 임피던스가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아까 얘기대로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도 단락 전류가 확 올라온다고요. 근데, 확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계속 이게 크게 흐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쇼트가 되고요. 딱 쇼트가 되고 방금 얘기한 이렇게 큰 전류 있죠. 그 결국은 어딜 흘러요? 여길 흐르는 거잖아요. 여기를.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전기자죠. 그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아까 부하가 있을 때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로 튀었죠. 그럼 주변에 회전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기장도 어떻게 돼요? 몇 배에서 몇십 배로 증가하잖아요. 전기자 반작용이. 그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하니까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동기 임피던스가 증가를 하는 게 돼요. 즉 내부의 임피던스가 커지게 된다고요. 그럼 내부 임피던스가 커졌으니까 전류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거 거꾸로 쓰면 지금 단락 전류 IS는 자리 바꾸면 ZS분의 결국 인데 그죠? 임피던스가 커지게 되니까 전류가 다시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크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커졌다가요. 결국은 이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부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증가하니까 이 전류가 다시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쭉 줄어들어 이게. 줄어들다가 이제 이게요. 발전기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게 어떤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줄줄줄줄줄 내려오다가요. 나중에 원래 부하 전류보다도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락이 되면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락비가 보통 다른 기계 변압기라든지 그 다른 이제 특히 변압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막 단락비가 막 20, 25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도 막 한 20배에서 25배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동기기는 조금 예외적이에요. 동기기는 단락비가 1.2, 1.3 이렇게 또는 0.8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 단락비가 0.8이라는 얘기는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부하 전류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그렇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실제 전류가 이러냐 이게 아니고요. 저기 교류잖아요. 실상은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교류니까. 근데 이제 그 크기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굉장히 크다가 점차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부하전류 근처까지 거의 내려온다. 다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동기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을 때 단락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냥 말로 물어봐요. 처음엔 굉장히 크나 점차 감소해서 나중엔 다시 일정한 전류로 흐르게 된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일정해졌을 때 이 단락전류를 우리가 지속 단락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 단락전류. 그냥 아예 S로 쓸게요. 단락전류는 지속 단락전류. 근데 단락 초기에는 어때요? 엄청 크죠? 요때 단락 초기에 생기는 요거를 돌발 단락전류라고 그래요. 예, 얘는 돌발 단락전류 또는 뭐 과도 단락전류라고도 해요. 돌발 단락전류. 이건 이제 지속 단락전류. 근데 보통 문제에서 동기기 문제에서 그냥 단락전류 얼마, 뭐 600A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네, 단락전류 얼마 이 얘기는 요건 지속 단락전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보통 요게 한 3사이클에서 4사이클 정도면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쭉 줄어드는데 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몇 초 단위예요. 몇 초. 자, 몇 초 이내에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지속 단락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쭉 단락 상태로 단락 사고가 생기면 예, 그래서 일반적인 단락 전류는 요걸 얘기한다. 지속 단락 전류. 근데 실제로 단락 초기에는 그보다 훨씬 큰 돌발 단락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게 뭐냐?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 예. 해주는 건 당연히 전류를 제한하는 건 임피던스죠? 근데 이제 돌발 단락 전류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제한을 받냐면, 자, 원래 IS는 뭐예요? 여기도 썼지만, ZS분의 2예요. 근데 이 단락이 되는 그 순간에는 요 중에 누가 제일 크냐면, 요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일단 저항은 얼마 안 된댔죠. 이 동기기에서. 그러니까 일단 얘는 무시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인데, 나중에 전기자, 이제 여기에 단락전류가 그렇게 되면 엄청 큰 단락전류가 그러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이게 증가를 해서 결국은 이 전체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랬죠.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나중엔 이게 엄청 커져요. 근데 단락이 되는 그 순간에는 얘보다 정상적으로 부하가 연결이 돼 있을 때 얘보다 얘의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보통은. 그래서 보통 이 초기에 발생되는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이 동기 임피던스 중에 얘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면 얘가 제일 커요. 얘가.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는 XL분의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지속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건 누구예요? 이제 이게 커지잖아요. 커져서 얘하고 얘가 이제 서로 무시 못할 정도의 크기들이 돼요. 둘 다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거, 요거. 네, 그래서 지속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건 또 여기다 써가지고 지속 단락 전류는 요건 주로 이제 XS분의 기전력 또는 뭐 ZS분의 기전력 요 통 그대로. 근데 실용상 ZS는 그냥 XS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 단락 전류는 XS분의 2 또는 뭐 ZS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요거. 요 순간에는 XL이 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누설 리액턴스가. 누설 리액턴스가 주로 제한한다. 돌발 단락 전류.
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이었고, 그 다음 이제 8번. 8번째로. 자,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있었죠. 네.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어떻게 됐었나요? 뭐, 물어본 김에. 직류니까, 일단.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같을 것. 두 번째요? 네, 전격 전압이 같을 것. 네, 외부 특성 또는 외부 특성 곡선이 네, 뭐 수화 특성으로 같을 것. 뭐 그냥 같을 것 이렇게 아셔도 돼요. 같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권하고 복권에서는 반드시 균합선 또는 균합모선 설치할 것. 이렇게 네 가지 알려드렸네요. 자, 그러면 동기발전기도요. 병렬운전 한다고요. 실상 발전소 발전기들은 다 병렬 연결돼 있죠. 개통에 다. 그죠? 네, 이제 병렬운전 조건이 있다고요. 동기발전기도. 그래서 8번째 얘기할 게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일단 첫 번째요. 교류기잖아요. 교류발전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쪽 발전기는 60Hz로 발전하는데 다른 쪽 발전기가 50Hz로 발전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두 대가. 병렬운전 되려면. 네, 첫 번째는 이거 다 같을 것이에요. 주파수가 같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동기기 몇 상이라고요? 3상. 그러니까 L1, L2, L3 또는 RST. 이 3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회전이 있죠? 상회전. 이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상회전 방향이. 그래서 회전 방향이 같을 것. 상회전. 뭔 얘기냐면요. 이게 A 발전기, 이제 병렬운전 한다. 그런데 이쪽 B 발전기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3상이니까 이제 선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쪽에서도 3개가 나오겠죠. B 발전기 쪽에서도. 3상이니까. 그 얘가 R상, S상, 뭐 A, B, C로 해도 되고, 뭐 L1, L2, L3 보셔도 되고. A, B, 뭐 C상이라고 해볼게요. 그 얘도 A, B, C상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요. 병렬 연결할 때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단 이게 더 맞을라나요?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네, A 발전기, B 발전기 이제 모선에 하나씩 이렇게요. 발전기 돌려서 공급.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L1, L2, L3. 얘도 L1, L2, L3. 이렇게요. 이게 상회전 방향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맞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L1을 여기다 연결해요. L2를 여기다 연결해요. L3를 이것도 맞다고요. 선 3개가 다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네, 이건 상회전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이 같을 것이 아니잖아요.
상회전이 같을 것이. 왜냐면 이게 상회전이 뭐냐면 이게 삼상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다시 차고 올라오죠. 이렇게. 이게 다시 차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상회전이라는 게 이게 A상, B상, C상이라고 치면 얘는 다시 뭐예요? A상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 A, B, C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A를 지우면 B, C, A, B, C, A도 그러니까 A, B, C나 B, C, A나 C, A, B나 회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맨 앞에 거라고 보니까 A, B, C라고 하는 거지. 아, 얘를 A라고 하면 어떠냐고요. 대신 C는 B여야 되고 A는 C여야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상, B상, C상, 뭐 L1, L2, L3도 좋고, 그럼 A에서 B로, B에서 A면 C에서는 다시 A. 이게 상회전 방향이라고요. 근데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가든 C에서 A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간다고 하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회전만 같으면 돼요. 상이 같을 것이 아닙니다. 예,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상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위상이 같아야 됩니다. 양쪽 발전기가 공급하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돼요. 위상차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형이 같아야 되겠고, 파형.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걸 여기 기전력의 주파수, 뭐 기전력별, 상회전 방향, 기전력의 위상, 기전력의 파형,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이 다섯 가지가 같을 것. 네, 이게 병렬운전 조건이에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주파수, 상회전, 위상, 파형, 기전력의 크기 이렇게 다섯 가지 정확히 같아야 아무 이상 없이 병렬운전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파수가 이제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주파수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순간적으로. 뭐 큰 차이 아니고 60Hz, 60Hz에서 똑같이 잘 운전하다가 뭐 원동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발전기를 돌려주는 원동기, 뭐 수차가 될 수도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터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발전기를 잡아 돌려주는 그쪽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뭐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살짝 변했어요. 그럼 발전기는 속도가 변하면 주파수가 바뀌거든요. 기류발전기는.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주파수 차가 좀 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차이가 생겼으니까 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차이가 좀 생겨서 같지 않았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도 아셔야 된다고요. 난조가 발생합니다. 난조가 뭐라고 그랬죠? 동기속도 근처에서 속도가 다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진동한다고 그랬죠. 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그죠? 네, 그 현상이 생겨요. 네.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아니 난조가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파수가 다를 때 난조 생긴다는 이 얘기가 문제로는 잘 안 나온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놓고 상회전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상회전이 다른 경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회전이 다르면 그건 뭐 박살납니다. 그거는. 예, 이게 큰 사고예요. 이거는 상회전이 다른 경우는 병렬운전에서. 그러니까 아예 이건 생각도 하지 말고, 예, 뭐 이건 뭐, 예,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르면
난조가 생기긴 하는데 뭐 큰 차이가 아니면 난조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그냥 운전은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주파수가 조금 다른 경우는 난조를 좀 뭐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뭐 운전하는데 아주 큰 지장은 없다. 근데 상회전은 조금 다르다가 없거든요. 같으면 같은 거고 다르면 완전히 다른 거지. 이건 큰 사고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말고. 자, 위상. 위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생겼어요. 예. 같지 않았다.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달랐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효. 순환전류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유효 순환전류가 생겨요. 유효 순환전류. 요거를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아까 처음 그렸던 형태로 좀 그려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A 발전기, 이렇게 그리죠? 네, ZS, 한 상당 ZS니까요. 삼상 전체를 이번에는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ZS, 여기도 ZS, A 발전기, 그럼 B 발전기도 있겠죠? 자, 비발전기. 이것도 이제 뭐 비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가 있겠죠. 상별로. 상회전은 맞췄다고 치고, 상회전 방향은 맞췄다고 치고, 자, 이렇게 병렬 연결하려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상회전 맞춰서. 그럼 이제 이 안에 뭐가 생겨요? 이제 뭐 나중에 부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쓴다고 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삼상 이쪽에서 이제 병렬 연결해서 부하를 쓸 텐데, 이 안에 폐회로가 생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안 맞으면요, 이런 거, 이게 안 맞으면 다 전부 다 뭐냐면, 이 폐회로 안에 순환전류가 생기게 돼요. 양쪽의 기전력이 똑같고, 두 발전기가 기전력의 크기 똑같고, 주파수 똑같고, 상회전 정확히 같고, 위상차 없고, 크기가 똑같으면, 전압 똑같이 나오고 주파수 똑같이 나오니까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여기에는 이 도는 전류는 안 생긴다고요. 여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하고 여기에 전이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쟤들이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안에서 도는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을 타고도 순환 회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도 이렇게 보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뭐 중심하고 중심은 평형이라고 치고 0V, 0V면 여기 연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그래놓고 한 상과 한 상만 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설명할 때는 아까 등가요로처럼 대신에 이제 이쪽에 ZS 하나 이쪽에 ZS 하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도 이제 폐회로가 이렇게 생기니까 저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에 도는 전류가 생겨요. 순환전류. 그럼 결국은 순환전류가 뱅글뱅글 돌면 발전기 내부에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뭐가 돼요? 발열이 되겠죠. 나중에 발열되고 그 뭐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뜨거워지면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유효 순환 전류라는 여기서 도는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환 전류가 이 폐회로 내에서 이게 작을 때는 뭐 관계 없어요. 뭐 어느 정도 흘러서 뭐 열 쬐끔 나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커지면 위상차가 커지면 순환 전류 흐르는 전류 크기도 커지고 그럼 내부에서의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 문제가 되거든요. 병렬운전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좀 생겼다. 유효 순환 전류 흐른다. 파형이 같아야 되는데 달랐다. 파형이라는 건 뭐예요? 파의 모양. 근데 파의 모양은 기본적으로는 정연파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여기도 이쪽 발전기도 정연파, 이쪽 발전기도 정연파면 파형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조파들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조파가 섞이면 이 파 모양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변하죠. 막 이렇게. 그 이쪽하고 이쪽하고 모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결국은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고주파가 다르다는 얘기죠. 섞여 있는 고주파가. 그러니까 양쪽 발전기에 고주파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거죠. 파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고주파 차이에 의한 순환전류가 흘러요. 그거 고주파 순환전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파형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고주파 차이가 나면 고주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쪽 발전기랑 기전력,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틀리다. 어디는 높고 어디가 낮다. 그럼 기전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당연히. 높은 발전기에서 낮은 발전기로. 네, 그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건 무효순환 전류라고 그래요. 예, 이 순환 전류는 짧게 핵류 이렇게도 핵류라고도 불러요. 뭐 무효 핵류 같은 말이에요. 뭐 여기도 유효 핵류 이렇게도 부른다고요? 핵류. 자, 그런데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숫자를 좀 넣어볼게요. 그냥 기전력이 크기 차이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200V였어요. 기전력이. 이쪽 발전기는 이제 똑같이 상전압입니다. 상해 기전력이 얘가 예를 들어서 180V가 생겼어요. 그럼 이쪽이 이쪽보다 전압이 얼마 높아요? 20V 높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순환 전류는 결국은 20V 가지고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내부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 이 회로의 지금 토탈 임피던스는 EZS죠. 물론 이 크기가 다르면 이거 더하기 이거죠. 이쪽 발전기 거 동기 임피던스 더하기 이쪽 발전기 거 동기 임피던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나오면은 계산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올 때 무효순환 전류 구하라고 그래요, 문제에서. 근데 나오는 문제는 다 빨리빨리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그냥 동일 전격으로 해서 동기 임피던스 두 개 똑같다고 문제 줍니다. 다 그래요. 다 나와 있는 문제가. 이게 복잡해지면 계산이 좀 껄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요거 무효획류 계산하는 거, 자, I는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 회로에서 보세요. 얼마? 이 회로에 똑같은 거면 EZS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하나니까. 그죠? EZS 실용상 XS만 주어져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ZS는 그냥 XS로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맞죠? 분해. 자, 여기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 뭐라고요? 양쪽 기전력의 크기의 차. 그러니까 뭐 E1. 그러니까 뭐 이쪽 발전기 거 기전력 빼기 이쪽 발전기 거 기전력 E2. 만약에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5ohm이다. 얘도 5ohm, 뭐 똑같은 거 5ohm이고 그럼 여기 무효 순환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자 그냥 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5ohm이니까 5ohm 합치면 몇 ohm? 10ohm분의 옆에 200V, 180V 전류 그러니까 전압은 얼마? 전압차는 20V. 그러니까 2A 전류 흐르는 거예요. 순환 전류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유효순환 전류도 구하라고 그래요. 유효순환 전류도. 자, 근데 유효순환 전류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위상차. 방식은,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요 밑에 잘 쓰세요. 요 고저파 순환 전류는 요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이건 지울게요. 여기다 좀 쓰려고. 자, 유효순환 전류 계산하는 겁니다. 유효순환 전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어차피 이 안에서 흐르는 전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ZS인 건 똑같은 거죠. EZS 분해. 자, 여기서 이제 순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 무슨 차 때문에 지금 여기는 생겨요? 위상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기전력의 크기니까 그냥 크기로 계산하는 건데 자, 위상차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A 발전기 거는 기전력이 자, 요렇게 생겼어요. 뭐, 한 파장만 딱 그릴게요. 이게 A 발전기 거. 근데 B 발전기 거,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거,
비발전기의 기전력이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 크기는 똑같은데 위상차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비발전기 거. 요게 위상차잖아요. 두 기전력 사이에. 위상차가 생기면 여기까지는요. 같은 이건 시간축이거든요. 동시간대에 동시간에 A 발전기가 B 발전기보다 기전력이 위에 있죠. 근데 여기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뀌죠. B가 위에 있고 A가 밑에 있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넘어가면 또 바뀌죠. 이거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왔다리, 왔다리,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를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가 받았다가 한다고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순환 전류예요. 근데 이건 위상차 때문에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위상차를 요거 가지고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A 발전기의 기전력이다. 크기는 똑같은데 B 발전기에 이게 위상차가 뭐 한 30도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는 똑같은데 요게 비발전기의 기전력. 요 크기랑 똑같아요. 뭐 보통 문제에 보면 뭐 1000V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이걸. 물론 얘도 1000이죠. 크기는 차이가 없다고 줘야 이제 위상차 가지고 전류가 그 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똑같은 기전력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 30도라고 그래요, 위상차. 30도. 그러면 결국은 두 기전력의 차가 뭐예요? 기전력 차. EA 빼기 EB죠. 어차피 똑같은 개념인데 기전력의 차가. 그러면 얘는 EA 플러스 마이너스 EB죠. 그럼 마이너스 EB면은 EB의 방향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EB가 이게 마이너스 EB예요. 얘랑 EA가 이거죠. 의 더하기니까 합이죠. 그러면 평행사 변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크기하고 똑같죠,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 이거 구해서 여기 분자에다 올리면 된다고, 여기다가. 근데 이거 계산 요새는 쉽잖아요, 여러분. 계산기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차 구하면 되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뭐 E1 빼기 E2 똑같죠? 근데 단지 E1 빼기 E2 할 때 이걸 크기 빼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빼기를 구한다고요? 벡터 빼기 구한다고요. 벡터 빼기. 벡터 빼기. 그럼 이거 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5ohm이라고 쳤고 그러면 이제 아마 순환 전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순환 전류. 유순환 전류. 자, 2배. ZS는 똑같이 5ohm이겠죠? 어차피 5ohm 그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분해. 자, 기전력의 차니까, 자, EA 빼기 EB. 어떻게 하면 돼요? 크기는 1000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천각 0도 잡으면 되죠? 네, 1000. 각 0도. 뭐 0도는 굳이 안 해도 0도 들어갈 거고. 빼기.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000. 각 30도 잡으면 되죠? 30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상차가 30도 난다 그러면 이 ZS 분의 하나는 크기만 그대로 잡고요. 뭐 1000 각 0도예요. 그러니까 0도. 빼기 1000 각 30. 이거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하면 나와요. 그 숫자가 딱 있다고 1, 2, 3, 4 중에. 아니요, 이거 계산하시려면 이렇게 배 갈라가지고죠. 15도 해가지고 1000 사인 15도 하면 요거 나오고 그 2배 하면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여기다 올리든가. 예. 옛날엔 그렇게 풀었겠죠. 요새 계산기 좋아서 그냥 넣으면 바로 계산되잖아요. 자,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순환 전류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 유효순환 전류는 요거 다른 말로 동기화 전류 이렇게도 불러요. 동기화 전류. 같은 말입니다. 동기화 전류.
유효순환전류 같은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 제가 위아래로 지금 벌려놨잖아요. 위상만. 여기에 좀 정리할 게 더 있거든요. 이 위상 관계에서. 병렬 운전 중에 위상차 관계에서 좀 쓸 게 더 있어요. 나머지는 다 쓴 거예요, 나머지는. 얘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쓰면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